자, 4주차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생활 지도를 할 때 교사의 감정 다루기, 또 유아의 감정 다루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유아와 매 순간 상호작용을 하는데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유아와 교사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교사가 어떤 언어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환경이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안 좋냐면 명령하기, 비난, 잔소리, 경고, 위협입니다. 명령하기는 유아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억제시켜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유아에게 말할 때도 성인을 대할 때와 같은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비난과 잔소리. 교사는 가르침의 형태로 유아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을 위한 잔소리. 이런 것들은 별로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불쾌한 상황에 등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비난 잔소리.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잔소리인 거지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언어 환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싶다면 유아에게 비난과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경고나 위협입니다. 유아에게 불안이나 공포감을 주고 경고를 하는 것은 문제 행동을 더욱 심화시키는 거고요. 유아와 교사의 대화를 가로막으며 신뢰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 환경이 예, 어떠한 유아의 해석으로 이어지는지 표 5-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아가 주제에서 벗어났거나 관련성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발달 특성상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이런 예시를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서 벗어났거나 관련성 없는 말을 자주 하죠. 예를 들면 울세의 둥지를 발견했을 때 나 아침에 달걀 먹었어요 라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럼 교사는 어때요? 그 말을 모든 단어를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모든 말을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멋지구나 라고 난 아침에 달걀 먹었어요. 멋지구나 라고 아무렇게 응답을 하게 되면 유아는 선생님은 내 생각이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디스크를 많이 들지 않는 세 번째 말입니다. 마이클 조단은 틀림없이 우리 엄마가 만든 파이를 좋아할 거야. 파이 맛을 보려고 TV에서 튀어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이나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흥분해서 있는 사실이 아니라 틀리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교사가 사람이 어떻게 TV에서 나와? 사람은 TV 속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지. 라고 말을 한다면 유아는 선생님은 내 얘기나 나한테 관심이 없어. 선생님한테 말할 때는 틀려서는 안 되겠다. 틀릴 수도 있으니 선생님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고 입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 언어 환경. 긍정적 언어 환경은 교사가 유아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언어 환경은 모든 언어적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말과 침묵을 이루는 모든 요소, 말의 내용, 말의 양, 말하는 방법,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교사가 하는 말은 유아의 자기인식, 사회적 융통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유아가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유아가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리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비가시적인 교사의 언어가 유아를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고 빈정거린다면 유아의 발달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보다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효율적인 경청하기, 나 전달법을 사용, 칭찬이 아닌 격려, 행동 반영, 효과적인 질문하기 등 이런 것들을 언어 환경 구성으로 해야 합니다. 자, 효율적인 경청하기 보겠습니다. 유아가 성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성인이 유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문제에 반응할 때 그것이 유아의 사소한 염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유아를 화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문제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너무 바빠서. 또 내가 그 유아의 문제를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급한 충고를 한다든지 유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유아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듣기에 집중하는 효율적 경청하기라는 것이 긍정적인 언어 환경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유아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또 유아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은 내 일이다. 자기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교사는 도덕적 관점에서 유아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반면 또 어떤 교사는 명령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교사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있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는 교사가 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유아가 교사가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교사도 유아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수동적 경청과 반영적 경청이 나오는데요. 수동적 경청은 유아가 말하는 동안 교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와 같은 최소한의 반응으로 조용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니? 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 수동적 경청에 속합니다. 다음, 반영적 경청은 들은 것을 반영해 줌으로써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유아 관점에서 문제를 듣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유아의 생각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들은 말을 교사의 말로 재진술함으로써 교사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유아의 감정을 재진술, 확인해 주어서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반영적 경청입니다. 민지야, 너는 지우가 너가 놀고 있던 인형을 가져갔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민지가 속상했구나. 라고 유아의 감정을 재진술하고 확인해 주어서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반영적 경청의 예입니다. 다음, 나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전달법은 유아의 문제 행동을 지적하면서 유아에게 변하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유아를 비난하지 않고 교사가 그러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게 된 책임이 유아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아는 교사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방어적이 되지 않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그런 나전달법입니다. 표현법입니다. 자, 그래서 나전달법은 유아의 행동이 교사에게 방해가 될 때, 너가 한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단다 라고 교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유아의 행동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수용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도록 도움을 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활동하지 않고 배회하고 있는 유아를 보고 진우야, 너 지금 뭘 하는 거니?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 너 전달법은 아, 선생님이 내한테 지금 야단을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꾸중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고 혹은 아, 내 진짜 난 좀 잘못했어. 죄의식을 느끼거나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나 전달법으로 바꾸면 진우야, 선생님은 진우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과 부딪힐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면 진우는 아, 선생님이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전달법을 통한 자기 노출은 유아 교사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매우 유익한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유아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 없는 서술. 그 행동이 교사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유아의 행동이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교사의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나 전달법도 교사와 유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언어 환경입니다. 다음은 칭찬이 아닌 격려입니다. 격려는 유아의 지속적인 노력 과정을 인정하며 본질적으로 평가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인데요. 공개적 격려는 집단 전체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고 사적인 격려는 개인을 향한 것, 세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 멋지다 라는 식의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친절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아가 자기가 그린 그림이 멋지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멋지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게 돼버리는 거죠. 사려 깊은 격려는 교사와 유아 간의 긍정적인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데요. 표 5-5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5-5 보겠습니다. 어, 유아를 인정하는 효과적인 칭찬은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칭찬이고 그림 예쁘게 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은 비효과적일 수 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이 그림을 아주 열심히 그렸네. 무엇을 그릴지 아주 오래 생각했구나. 효과적인 칭찬이고 잘했네, 잘했어, 괜찮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칭찬입니다. 너가 쓴 이야기가 여기서 제일 재밌다 라고 하는 거는 유아를 다른 유아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비효과적인 칭찬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를 칭찬하는 오늘 쓴 이야기 속에는 전에 쓰지 않았던 단어 2개가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칭찬일 수 있습니다. 와, 책 3권을 읽었네. 상자에서 스티커 1개를 꺼내가렴 이라고 하는 거는 유아의 행동을 외적 보상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책 3권을 읽었네.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나니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유아의 행동을 유아가 경험한 즐거움과 만족감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고 효과적인 칭찬입니다. 그 다음 유아가 이룬 성취를 단지 운이 좋았거나 과제가 쉬운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효과적이고요. 공을 열심히 쫓아가서 잘 잡았구나 라고 하는 거는 유아가 이룬 성취를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효과적인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교사의 언어 환경 조성의 행동 반영. 유아의 어떤 행동 측면이나 유아에 대한 비판단적인 진술인데요.
교사가 유아를 관찰한 후에 유아의 특성이나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교사의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가 관찰한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유아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교사가 본 상황에서 너희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너희가 벽화를 함께 그리는 방법을 찾아냈구나. 함께 그리면서도 각자 맡은 부분이 있네. 라는 식의 유아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은 교사가 유아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유아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행동 반영의 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 반영은 유아는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교사의 주목을 받을 만큼 중요하며 교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행동 반영은 행동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의 관심에 위협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기술해주면 유아가 단어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서 수용 언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교사가 행동 반영을 해줄 때 비교 설정이 되어서 개념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를 자세하게 관찰해서 얻는 정보는 상호작용을 좋게 만들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행동 반영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행동 반영을 사용, 진술문으로 표현,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반영, 서술적인 어휘 사용, 무비판적인 행동 반영입니다. 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에 유아에게 중요해 보이는 특징이나 행동을 선정해서 그에 대해 말해줍니다. 언제나 교사의 관점이 아닌 유아의 관점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혼자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소연에게 적절한 행동 반영은 왼쪽 신발을 신고 있구나.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잘 알고 있네. 할머니가 사주셨다는 새 신발이구나와 같이 유아의 관점에서의 진술. 근데 반면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 소연이가 신발끈을 스스로 묶어서 선생님이 기쁘구나.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늦겠어와 같이 교사의 관점에서 하는 말은 행동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술문으로 표현. 행동 반영은 질문 형식이 아닌 단순한 진술문이 되어야 됩니다. 질문은 유아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만 반영은 그렇지 않고 행동 반영의 목표는 유아에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도 유아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은 교사가 행동 반영을 하고 있는 대상이 유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행동 반영 문장에 꼭 유아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유아는 교사가 자신의 행동이나 특징을 언급하여서 친근하고 개인적인 수준의 행동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술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것, 행동 반영의 부사, 형용사, 특정 사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반영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데요. 너가 선반 위에 이것을 두었구나 라고 했을 때 보다 너가 가장 넓은 선반 위에 이 연필을 두었구나 라고 할 때 더 긍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느낀 것이 아니라 본 것만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무비판적인 행동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 행동 반영에서는 교사의 평가가 좋은지 나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주관적 의견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와 같이 말은 행동 반영이지만 행동 반영을 해야 합니다.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행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효과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135페이지에 있는 우리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에서는
빨리 답변해야 되고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대기와 분류하기에 초점을 두고 기억을 회상하는 것만 되어 있다. 자, 개방형 질문은 유아에게 여러 단어나 여러 구로 반응하도록 촉진하고 하나 이상의 정답이 있고 교사는 유아의 답변이 무엇인지 모르고 유아가 생각할 시간, 생각을 모아 정리할 시간을 허용합니다. 유아의 아이디어와 사고의 독창성에 초점을 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자, 폐쇄형 질문의 예는 이건 무슨 모양이니? 소를 몇 마리 보았니? 어느 동네 사니? 기분이 어때? 이게 뭔지 알아? 이런 것들이 폐쇄형 질문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로 무엇이 있을까? 너 생각은 뭐니? 너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어? 만약 어떻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들이 개방형 질문의 예시였습니다. 자, 교사가 던지는 적절한 질문은 유아와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잘못된 질문은 대화를 단절시키죠. 그래서 유아에게 질문을 할 때는 대화를 유도하고 대화에 동화되도록 격려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아의 생각, 견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요. 보기 좁고 한정된 대답을 요구할 때 폐쇄형 질문도 필요하지만 폐쇄형 질문은 전형적인 대화를 종료시킵니다. 어떤 때는 폐쇄형 질문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각각 사용하기에 적절한 때가 있고 어떤 질문 형태가 어떤 상황에 더 유의할지는 질문의 목적을 고려해야 되겠죠. 이렇게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구분해 보았고 자,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교사의 언어 환경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명령하기, 비난, 잔소리, 경고, 위협. 자, 누구나 이거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효율적 경청하기. 수동적 경청과 반응적 경청. 유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잘 듣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전자법 4. 나는 이렇게 느낀단다.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뭐뭐 때문이야 라고 해서 상황과 결과와 느낌,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를 저해하지 않고 수평적 관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이었습니다. 다음, 칭찬이 아닌 격려를 해야 되는데요. 격려는 공개적으로도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개적 격려가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적인 격려가 있는데 어떤 지속적인 노력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평가적 비교는 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 비교하지 않는다. 다음, 행동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유아에 대해서 비판단적인, 판단하지 않는 진술을 합니다. 유아를 중심으로 교사가 관찰한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적절한 행동 반영을 사용, 진술문으로 표현, 직접적으로 반영, 거시적인 어휘 사용, 무비판적인 행동 반영. 그리고 효과적인 질문하기. 질문할 때 대화를 유도하고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교사의 언어 환경 조성을 살펴보았습니다. 4주차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